시내 주행하면서는 주유를 딱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이야, 다 오늘 네. 충전으로 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저는 1억 5,300 차량 금액만은. 네. 이게 출고가가 1억 4,800. 멋진 네. 사주님께서는 네. 2년 2년 탄 거. 2년 탄 거 한 2만 킬로 좀 감됐을 때 그쵸, 18,000 그쵸. 킬로 네. 때 가져오셨던 거네요. 네. 아,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장점은 운전할 맛이 난다? 네. 아,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43살이고, 네네. 저기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예. 선택 옵션은 너무 많죠? 이게 뭐, 제가 신차를 구매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 중고차를 구매하셨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2020년 6월식이고, 한 네. 2만 정도 탄. 예. 3.0 E 하이브리드 쿠페입니다. 아, 카이엔. 네, 카이엔이에요. 네. 혹시 그러면은 옵션은 사실 그래도 뭔가 좀 기억나는 거가 좀 있나요? 이게 저도 왜 중고를 사게 됐냐면은 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신차 너무 오래 기다리고 아, 그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좀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아무거나 사야지 신청하면 사야지 했는데 아니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차는 바로 필요하고 타고는 쉽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중에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차마다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면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 딱 제가 좀 좋아하는 게 휠 같은 게 되게 좀 좋은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인치업된 휠만 있으면 뭐 괜찮겠다. 그리고 와이프가 빨간색이 싫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베이지색 고르고 그래서 그렇게 좁혀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휠은 차주님 원하시는, 아니, 직진이에요. 예, 직진. 네, 예. 차주님 원하시는 휠로 하신 건 맞는 거죠? 예, 휠은 색상도 그렇고. 휠이 인치업된 휠이어가지고 네. 뭐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휠만 했다라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저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차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돌 방지나 뭐 이런 거 있는 네.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있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 아이들 둘 태우니까 그냥 네. 심플하게 가자. 뭐 다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뭐 마음에 드는 걸 못 사겠을 정도의 중고차 시장 상황이에요. 딜러가 네. 딜러가 갑이더라고요 요즘에. 네. 왜냐면은 전화해가지고 한번 보러 갈게요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팔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돈 주고 사는 건데 차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맞아, 막 맞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황이 좀 예, 이상하게 좀 지금 현재 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은 또 언제 또 고르고 또 구경하러 또 가야 되고 시간이 또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크로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들어가 있긴 그쵸? 하더라고요. 대부분 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그냥 휠만 있으면 네, 됐었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휠만 익시어 휠만 있으면 그냥 만사 좋아가지고. 오케이였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소요 기간이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소요 기간이라면 어떤 말씀이시죠? 이 차량, 이용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2달. 2달 정도? 예, 그래서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제가 그 2달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좀 어떻게 기간이 되게 좀 짧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도 괜찮습니다. 되고, 예,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네. 제가 경험한 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네, 경험한 거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 키로수는 어떻게 되죠? 이 총 키로수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총 지금 2만 키로 정도. 2만.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차주님께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탔다 생각하면 될까요? 한 1600km? 예, 1600 보니까 킬로 어제 정도? 체크해 보니까 그 정도 탔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차를 사기 전에 예. 그 전 차는 어떤 걸 타셨는지. 해외 나가기 전에 차를 정리했는데 네. 520D 타용, 그러니까 BMW 탔어요. 예, 세단. 예. 자, 그러면 이제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죠. 예, 카이엔. 그렇죠. 예. 네. 저의 100% 의지로 제가 사고 싶은 거 살 거면은 파나메라를 갖겠지만 그런가요, 또? 근데 네.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좀 아이들이 좀 크고 네.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패밀리 SUV를 좀 찾다 보니까 네. 예,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카이엔 사야겠다. 처음에는 이제 예. 파나메라였다가. 그쵸,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호. 예. 자, 그러면 혹시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예, 있었죠. 뭐 아시겠지만 350e BMW, 벤츠 350e랑 그 다음에 X6 BMW. 네. 예. 제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한번 타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네. 그 벤츠는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더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나 뭐 연식이나 이런 게 그쪽엔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르쉐로 자꾸 좁혀지고 카이엔도 다닐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카이엔으로 오게 됐습니다. 좀 그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네. 하이브리드 SUV 추천해 주시는 분들 얘기로는 네. 350이가 좀 이게 충전해가지고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60km 가까이 되니까 좀 다른 그 동급 SUV 그 트림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제일 장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안 타고 이제 와이프가 주로 아이들 태우고 다니고 저는 장거리 하거나 뭐 출장이거나 일 있을 때만 타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그 시내 주행만 하고 전기만 쓰기로는 350이가 좋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50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리기만 계속 했어요. 뭐 딜러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일단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고 카이엔도 탈만 하겠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네. 그 기간이 이제 좀 완충하게 되면 40km 정도, 2021년 연식 이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전기 용량이 커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개월 동안 타면서 와이프랑 저랑 드는 생각은 그래도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서울만 안 벗어나면은 기름도 안 넣고 이렇게 다니는 데는 괜찮구나라는. 제가 사고 2번 주유를 했어요. 5만 원어치. 예, 나머지는 그 장거리 가거나 할 땐 당연히 주유를 하는데 시내 주행하면서는 주유를 딱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이야, 다음에 충전으로 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때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좀 이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 네, 40km지만 완충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자, 쿠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도 있었을 텐데. 예. 일단 차주님은 쿠페로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쿠페가 좀 뒷공간이 좀 좁잖아요, 살짝. 예, 그게 좀 단점이죠. 네. 근데 혹시 쿠페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나요? 뭐 아시겠지만 그냥 예쁘니까. 예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트렁크는 그게 뒤에가 유선형이다 보니까 이거 다치겠는데 하는데 안 다쳐요. 다치요. 약간 그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트렁크가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막상 타보시니까. 예, 막상 타니까.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천천히. 네네. 자, 안전상을 이유로 요 앞에서 좀 세울게요. 네, 저기 보이시죠? 네, 정류장 쭉 앞으로 가시면 좀 안전하게 차 세울 만한 데가 있거든요. 네네. 지나쳐서, 네네네. 이쪽으로 해서. 요 앞쪽으로. 네, 쭉 가시면 돼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니까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쪽에다가 잠시 떼는 걸로. 됐습니다. 자,
차량 뭐죠? 네. 뭘 잘못 눌렀나? 네. 자, 그렇다면 차량 금액이죠. 아, 예. 이게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저는 1억 5,300. 차량 금액만은. 예. 차량 금액만 1억 5,300이고 취등록세가 한 1,100만 원? 1,000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 출고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출고가가 1억 4,800 정도 그러니까 거기 찍힌 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샀던 그 옵션가에요? 옵션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왜 중고가가 이렇게 비싸나 싶은데 요즘 그거를 뭐 따지다 보면 차를 못 사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네, 우리 멋진 네. 사주님께서는 2년 2년 탄 거. 한 2만 킬로 좀 안 됐을 때 그쵸, 18,000 그쵸. 킬로 네. 때 가져오셨던 거네요. 네.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네. 그냥 좀 버티면 다른 차가 있었으면은 그래 뭐 좀 이따가 사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 기회비용인 거죠 결국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사야지 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뭐 하게 됐습니다. 자, 취등록세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결제는 혹시 일시불로 하신 건가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좀 현금으로 어차피 사면은 좀 더 싸겠지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전혀 근데 아니죠? 전혀 아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뭐지? 네. 그렇죠. 예, 네. 자, 보험료인데 얼마 예. 나오세요? 보험이 그때 이제 그 탁송 받으면서 보험을 들어야지 탁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들었는데 그때 163만 원 들었어요. 예. 적당하게 생각보다는 안 비쌌어요. 생각보다는 안 비싸겠다. 예.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야, 일단 충전. 자, 충전을 일단 완충하면 40km라고 아까 그쵸. 말씀하셨는데, 예. 충전하는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저도 몰랐는데 네. 충전을 포르쉐 동호회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옵션 중에 충전을 또 약간 빨리 해주는 옵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나요? 별걸 다 만들어. 아. 그래서 그게 없으면 네. 5시간이 걸린대요. 완속 충전밖에 안 된대요, 이게요. 아. 근데 다행히 저는 2시간 반, 그러니까 그 옵션이 들어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알고 산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조금 그래도 2시간 반이니까 뭐,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휴게소에 들렸는데 충전하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는 이거는 못 하는 거고, 급속 충전이 되는 차가 아니니까. 그러면 집에 퇴근하고 충전하고 아침에 완충되면 가지고 나가고 이 시스템이 되는 그런 세팅이 되는 곳에서는 집밥을 먹이거나 하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집밥하고 회사밥 둘 다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자기네 뭐 충전기를 세팅해 주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이게 요즘에 전기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막 요즘에 이제 차주님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야 이거 뭐 이러면 기름 넣고 다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비싼 데는 뭐 킬로와트당 380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이제 완충하면은 2,200원, 2,3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지금 보면 거리가 18.6km. 그러니까 처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40%를 썼죠. 그러면은 한 칸 10% 쓰는데 한 5km씩 정도 4에서 5km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2,500원에 4 하면 한 500원 정도 쓰고 여기 온 거죠. 한 800원, 700원 되나? 그 정도 쓰고 여기 온 거죠. 여기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싸긴 한 거죠. 다른 뭐 기름에 비해서는. 뭐 충전하는데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충전은 뭐 이 차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데 이게 충전기를 이제 다 이제 보면은 만약에 2칸짜리, 3칸짜리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들이 이제 충전을 꼽는 데가 다 대부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조금 하나씩 좀 크게 좀 만들어 줬으면은 옆차에 좀 이렇게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좀 그게 제일 신경이 좀 쓰여요. 들어가다가 또 건드릴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원래 없던 데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전기차 충전하려고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조금 더 옆에 했을 텐데. 그 카이엔 자체가 좀 큰 편. 그렇죠. 그렇죠. 큰 편이기도 하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일반유, 고급유 또 주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급유 넣으시겠죠?
횟수가 적으니까 네. 예, 고급류 넣습니다. 혹시 예, 그렇다면 예. 혹시 만땅도 혹시 채워보셨나요? 아니 그런 건 그냥 5만 원만 두 번 넣어. 그냥 5만 그냥 5만 원씩만 계속 넣어요. 아, 그냥 5만 원씩만? 예, 그냥. 어. 예. 아, 이게 한 가득 차면 한 어느 그러게요. 정도 들어가나요? 또 그러면 거의 한 몇 칸일 때? 12만 원, 13만 원이면 꽉 찰 것 같은데 한 요거 4칸 정도, 5만 원 넣으면 4칸 정도 차더라고요. 아, 예, 게이지. 위에 보니까 예. 칸수가 총 10칸 내죠. 예, 10칸 10칸이니까 예, 40% 정도 찬다고 하면은 뭐 음. 한 12만 원, 13만 원? 뭐 그 정도 되지 않- 그렇다면은 예.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아, 기름으로요? 네, 기름으로. 아,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이 뭐 그걸 막 개고 동호회에서도 막 하는데 이게 네네. 주행하면서도 또 충전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생제동 때문에 예, 불이 회생제동이죠. 걸려서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걸 또 잘 쓰시는 분들은 뭐 500km, 600km 또 갈 수 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부스터 막 쓰고 이런 네.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스포츠 모드로 하고 달리고 하면은 네. 기름 막 줄줄 줄거든요. 막 좀 막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기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은 한 500km는 저도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연비 주행 안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200km까지 막 밟고 막 그런 거렇게 막 마음대로 달리면 한 35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스포츠카일 때랑 회생제동 먹이면서 연비 주행할 때랑 되게 차이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일단은 만약에 가득 넣었다는 가정하에 연비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500km 정도 주행 가능. 예, 500km는 저는 가능.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예. 실제 연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연비는 이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주로 기름 안 쓰고 전기로만 가니까 그냥 16점 몇 킬로 리터당 이렇게 계산이 찍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여기서 예.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찍히는 거는 16몇 예, 킬로 나온다. 16점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하지만 왜냐면은 기름을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 그냥 맞아요. 확 예, 가셔서 예, 집에서 예. 충전밥 먹이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기름 안 쓰니까. 회사 가셔서 또 충전밥을 또 먹이시는 예, 거죠? 상황이 되면 또 이제 그 먹이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예, 예. 그러면 거의 그냥 오로지 40km 내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그렇죠. 예. 주행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이게 우리 가족과 저의 그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그 운행 습관이나 운행 그런 상황에 적합하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뭐 1시간 넘게 차를 맨날 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비추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차라리 완전히 전기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유차로 가는 게 훨씬 아싸리. 낫죠. 그렇죠. 예, 연비를 생각한다면. 그냥 시내만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거는 즉 거의 뭐 집밥으로만 다닐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자, 차량 용도는 뭐 출퇴근 겸 뭐 드라이브용이겠죠. 네. 저 한 달 유지비인데 그렇죠. 한 달 유지비 한 얼마 정도 거의 지금 거의 잠깐만 2달에 1600km 탔으니까 한 달에 거의 800km 탄 거죠. 네, 800km 탄 거죠. 예. 야, 저기서 충전은 이제 주유 한 번 했고 주유가 거의 뭐 저기 어디지? 5만 지방으로 갈 때는 뭐 주유를 아.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기름을 한 5번 정도 넣은 것 같고 5번 정도 넣은 것 같고 시내 주행할 때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2번 넣게 됐고 시내 주행할 때는 2번 정도 넣고 그러면 진짜 얼마 들었는지 보험료랑 기름값 하면 네. 한 40만 원 되나요? 한 40만 달에? 원 네, 그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가 네. 비용이 좀 나갔었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외관 디자인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이제 마음에 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선형이 돼가지고 네. 그 투박함이 좀 옛날 카이엔은 좀 약간 투박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520D 탈 때도 카이엔은 다 좋은데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쿠페형이 나오면서 네. 좀 디자인적으로 그것 좀 마음에 들게 돼서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이 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차는 너무 이쁘다. 예, 흰색 뭐 크레용도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뭐 차는 흰색이 무난한 것 같아요. 어디 흠잡을 때는 없죠. 흠잡을 때는 뭐 말하면은 어떻게든 뭐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중에서 외관 디자인에서 디자인적으로는요. 네, 외관 디자인.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완벽하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가볼게요. 실내 예.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실내 디자인 네. 그냥 깔끔은 한데 네. 예, 뭐 아시겠지만
다 욕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가 너무 없다. 아, 여기가 너무 여기가 없다. 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C타입 이 두 개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충전해야 되고. 아, 이게 좀 그래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잿돌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 좀 요 부분이 야, 차라리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 여기를 좀 이렇게 뭔가 둘 수 있게, 그래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 아, 그게 좀 아쉽다. 예, 그거 예. 외적으로는 완벽하다. 예, 뭐, 예, 깔끔하고, 뭐,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예. 딱 이제 중고로 이제 사셔가지고, 예. 시동을 켜고 주행했을 때, 첫 느낌,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왜냐면 이제 전기차 맨 처음에는 그냥 전기로만 가다가 60km, 70km 시속 넘게 이제 엑셀을 밟으면 이제 엔진이 켜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의 그 휘발유 엔진 소리도 좀 약간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 예, 원래는 휘발유 엔진 소리도 되게 안 들리잖아요. 작게 네, 들리는 건데. 예. 워낙 이제 그런 소리가 없이 타다가 휘발유가 돌아가면 이제 좀 크다는 느낌. 그래서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 음악 듣기 정말 좋다. 예, 그런 거. 예. 혹시 그러면 엔진이 켜지게 되면 예. 이질감도 있나요? 아, 근데 저도 그게 걱정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엔진이 고속 주행하다 보면은 이제 엔진이 켜지면서 같이 이제 전기도 그쵸. 쓰고 엔진도 쓰는데, 그럼 뭐 툭툭툭 걸린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변속이나 같이 써도 이게 와, 이거 엔진이 들어갔구나, 꺼졌구나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굉장히 예, 부드럽다. 예, 부드럽게 하지만 넘어가요. 예. 소음은 좀 있다. 예, 그거는 뭐 예. 그 엔진 소리니까. 엔진 소리가 좀 있다. 예, 너무 예. 조용하다 보니. 예, 너무 좋아요. 자, 이 카이엔도 이게 그게 좀 있나요? 뽑기용 같은 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찍어잭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지금 여기 넣으면 이제 충전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맛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연결이 안 돼서 서비스 센터 가고 막 그러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시거잭 쪽에서.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브레이크 패드 밟으면 끽끽 소리 나는 소리. 네. 그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얘네들이 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차주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뽑기운이 내 차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뭐 저도 2개월밖에 안 탔으니까 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동호회에서 보거나 이제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자질구레한 거 작은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입고하거나 뭐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그런 서비스 센터의 어떤 그런 뭐 대응이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포르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주님도 일단은 뭐 같은 생각이신 걸까요? 그러면? 예, 그쵸. 저도 좀 그런 한 번도 경험은 안 해봤는데, 예.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그래서 고장 나면은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예. 자, 그리고 튜닝한 거는 없죠. 그쵸. 예, 튜닝 없고. 자, 시트인데요. 이 시트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착자감. 네. 이 통풍 시트, 그 시트가 뭐 착자감은 좋은데 이제 통풍 시트를 키면은 그쪽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네. 예, 키면은 소리가 지금 바람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네, 들려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경이 거스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 와이프도 이거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죠? 좀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좀 크긴 한데. 예, 이 소리가 그래서 저는 딴 데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네네네. 근데 이 통풍 시트 소리가 좀 너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소리 나게 만들었지? 라는 그런 생각. 예. 하지만 안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쵸. 예.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인데 이 차의 시트 포지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어떤 거? 차주님께서 봤을 때 이 차 시트 그냥 뭐 무난한 SUV하고 똑같다. 그쵸. 생각하죠. 뭐 별다른 거 없죠. 다 똑같죠, 뭐. 예. 그리고 차주님께서는 이 시트와 이 핸들 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좀 어떠세요? 포지션을? 이 위치가 지금요? 네네. 저는 약간 좀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좀 운전하는 거를, 키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밑에가 안 그렇죠. 보이면.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처음부터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 다른 차들은 제가 만약 SUV 뭐 렌트를 하거나 뭐 하면은 항상 이거 올렸어야 됐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걸 많이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앞뒤로만 조금 조절하고. 예. 근데 이것도 뭐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수동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키는 168, 그다음 몸무게는 70. 예. 70. 예.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없죠? 그쵸? 뭐. 대부분 다 호환되죠. 예, 대부분 다 편하게 예. 다 가질 수 그리고 있죠. 요즘에 시트들은 뭐 아시겠지만 다 맞춤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 막 당기고 올리고 막 다 하니까 예. 뭐 특별하게 막 2m가 넘어가거나 한 120, 30cm가 아닌 이상은 예, 충분히 예, 다 운행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평가 좀 해주시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다. 원래는 다른 그 520D 탈 때도 요거에다 뭐 커버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걸 씌워서 이제 좀 약간 좀 촉감이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씌울까 하다가 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왜 또 요즘에 이것도 열선 시트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예. 제가 워낙 옛날 걸 타다 보니까 저 통풍 시트 차를 처음 타봤어요. 아, 정말요? 열선도 있고 막 이것도 있으니까 어.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옛날 차를 타다가 이제 한 2, 3년 해외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통풍 시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열선 시트도 있고 이 그립감이나 요 촉감이 뭐 아직 겨울을 못 경험해 봐서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저거는 예, 좀 좋습니다. 어때요?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 돌렸을 때 무게가. 묵직해요, 약간. 아, 예, 무겁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잘 안 꺾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이렇게 가볍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예. 좀 이렇게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예.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이 묵직감이 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좋다?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휙휙 막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아, 그렇죠.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 뭐 특이사항 좀 있나요? 저 몇 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차체 자체가 좀 크니까 네. 2차 그러니까 4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1, 2차선 네. 있는 요런 데서는 갔다가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거고 음. 세 개 이제 6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걸요? 6차선에서는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예. 창문이 정위치에 딱 있나요? 아니면 좀 창문 쪽을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을 연다거나. 그런 것들. 네. 이것도 뭐 처음에는 좀 약간 이제 헷갈리거나 그랬는데 이제 뭐 타다 보면 이제 정위치에 잘 있다 이 보면 두 개에 뭐 불편함 없이 이제 뭐 적응하게 됐습니다. 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예, 좋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가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네. 이게 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요거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계속 바꿀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여길 보거나 뭐 여길 안 봐도 다 여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전화나 뭐 음량 조절, 부스터도 여기 있어가지고 네네. 이걸 눌러버리면 부스터가 붕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진짜 그 범퍼카 뭐 게임 같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공넘김은 어디에 있어요? 공넘김? 음악 넘기면. 네, 음악 넘길 때 어떻게 넘기세요? 그래요? 저는 음악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플레이했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도 911을 타는데 공넘김 없어가지고 항상 저쪽에서 오디오 쪽 가가지고 맨날 누르거든요. 내가 뭐 잘못 찾았나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지만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곡 한번 틀면 쭉 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든지 모드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잘 있죠. 예.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드라이빙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드바이스가 굉장히 잘 세팅이 됐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달리기 위해 태어난 그런 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패들 시프트인데요. 네. 패들 시프트 좀 잘 쓰세요? 저는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거가 있으면 더 신경이 또 쓰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와이퍼나 깜빡이는 특이사항 없죠?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소리가 뭐 크게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저건 뭐예요? 저거 크루즈 버튼인가요? 밑에 쪽에 있는. 요게 크루즈. 이거는 혹시 반절 주행이 들어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일반 크루즈? 일반. 그리고 저는 크루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크루즈를 안 쓰다 보러 타다 보니까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계기판인데 전부 다 디지털식이거든요. 예. 잠깐만, 디지털식이 맞죠? 가운데만 맞습니다. RPM만 디지털 아니고? 요것만 여기도 이제 다 바뀌고. 네.
계기판에 있는 시인성이라든지 다 괜찮나요? 뭐 예. 편의성에 있어서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헤드업이 있구나. 예, 헤드업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를 많이 안 보게 되는데 음. 뭐 RPM을 볼 때, 그러니까 고속 주행하게 되면 RPM 좀 보면서 이제 달리긴 하는데 뭐 친해할 때는 RPM 볼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예. HUD 평가 좀 해주시죠. 아, 내비를 키면은 좀 말이 많아요, 얘가. 내비도 별로 안 좋은데 막 순정 내비. 예, 순정 내비가 안 좋은데 여기 좀 어떻게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내비를 막 보여주는데 좀 너무 좀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시야를 좀 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예.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내비도 중요한 건 조잡하고 뭔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뭔가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나오고 굳이 정보를 너무 많이 주려고 한다. 정보 많이 주려고 한다. 그렇죠. 정보가 많이 필요하신 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모니터인데 일단은 이쪽 모니터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내비는 정말 별로다. 내비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왜? 뭐 거의 혹시 왜? 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제 뭐 쓰는 루트나 얘가 찍는 루트가 일단 다르고 예상 시간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못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르쉐 내비 진짜 아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왜? 자,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인포테인먼트 UI 뭐 이런 것들이요. UI.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옛날 차고 타다가 이걸 타니까 저는 진짜 컴퓨터가 있는 것 같은 태블릿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태블릿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태블릿처럼. 그러니까 터치가 되는 스크린을 저는 처음 써봐가지고. 뭐 편의성이나 그런 거 있어서 딱히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없죠. 뭐 딱히 너무 기억나는 편해요. 꿀팁 같은 것도 딱히 없죠. 뭐 온도? 이런 거? 예, 온도 같은 것도 뒤까지도 이제 이렇게 뭐 모니터로 다 해줄 수 있게 해서 애들 있다 보니까 잘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면 뒤에서도 가능하죠? 뒤에서도 가능하죠. 네, 다 가능한데 여기서도 이제 체크해줄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여기 안에 UI가 이제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 밑에 건 뭐죠? 온도 밑에 있는 건요? 온도 어디죠? 온도 바로 밑에 있는 요거야? 이게 보조 장치. 보조 장치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쪽에는 버튼 뭐 있잖아, 편의성인데 일단 보니까 옛날 카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날로그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좀 어떠신지. 개인적으로는 쓰는 게 온도 밖에 거의 없어요. 통풍 시트랑 다른 거는 뭐 잘 안 건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도 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볼륨 내리고 올리고 비상 깜빡이가 여기 있는지 좀 이렇게 좀 가다 걸려가지고 여기 있거나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누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야 돼. 옆으로 해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손목이 좀 꺾인 상태로 눌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되나 본데 이게 사람이 비상 깜빡이라는 건 딱 이렇게 뭐 비상 세시에 누를 수 있게 좀 위치에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항상 누를 때 보고 이제 누르게 되는 그 정도가 뭐 적응되면 또 달라지긴 하겠죠. 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여기 인터페이스요? 네, 이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디자인은 거의 뭐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뭐 음악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온도 체크하는 거랑 뭐 요 정도 하이브리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ePower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ePower 상태인데 ePower는 100% 전기로만 지금 모든 주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시속 막 140, 150 가도 전기로만 갈 수 있어요. 막 그렇게 가는 거고 하이브리드 오토를 누르면 이렇게 되면은 뭐 경로 계산 작동 시 경로 최소한 해서 자기가 상하에 맞춰서 전기도 썼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근데 뭐 홀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차지가 이게 회생 제동을 최대한 하는 그래서 바로 시동이 켜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시동 켜지면서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달리면서 계속 배터리 충전을 많이 하는 모드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달릴 거니까 이렇게 누르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약간 좀 속도감은 좀 이제 좀 회생 제동이니까 걸리니까 좀 떨어지지만 충전이 막 계속 되면서 달리는 거죠. 빠른 편이에요, 이거? 근데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하이브리드 오토 두고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뭐 이걸 하고 이거 차이가 이렇게 되면야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더 신경 써서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별 차이가. 전기 용량 자체가 40km 뭐 에어컨 키면은 35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 굳이 충전하면서 달릴 필요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기름을 최대한 더 많이 드라이빙에 이제 에너지로 쏟는 게 더 낫죠. 예. 자, 그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인데 물론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그쵸, 예,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요것도 뭐 요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은 네. 여기에 주니까 이제 그 뭐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패스 여기 기계나 이게 순정은 아예 하이패스를 못 넣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냥 싸제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다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예. 야,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차주님? 뭐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스포일러도 올렸다 내렸다 셰시 높이도 이제 계속 높게 낮게 하면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중간 낮게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중간을 쓰는데 시내 주행할 때는 턱이 있으면 당연히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더 이게 울렁울렁거리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애들만 봐도 애들이 약간 그렇게 서스펜션 안 좋으면은 예전에도 렌트카 타고 여행하는데 막 뒤에서 토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애들 뭐 안 그런 거 보니까 좀 다니는 데는 굉장히 좀 이게 좀 푹신푹신하고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셋이 높이를. 높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차주님 일단은 중간 정도를 하고 있다. 네, 그냥 뭐 특별하게 오프로드를 달릴 일도 없고 오프로드 하면 최대한 높이 뭐 해야 되겠죠. 실제로도 자녀분 이외에 다른 분들 성인분들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승차감 관련된 컴플레인 같은 건 없었죠. 예, 없었죠.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뭐 방지턱 넘어갈 때 그래도 뭐 렌트카보다는 그렇게 그런 차보다는 그래도 자, 가속력인데 이 차의 가속력 가속력이죠. 그게 100점 이상 주고 싶죠. 그런 부분. 100점 이상에서. 뭐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밟으면은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차 타기 전에 다른 그런 차를 못 타보니까 그런 가속력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밟는 대로 그냥 날아간다는 느낌? 너무 가벼워요, 되게. 그래서 그냥 140, 150, 180, 200 되는데 순식간에 막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180까지 돼도 굉장히 차체가 고속도로가 뭐 노면도 좋았지만 되게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떨림도 없고.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꿈속에서요? 한 꿈속에서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그쵸. 꿈속에서 한 210? 21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안정감이 두두두두 하면서 막 불안감이 오지도 않고 그냥 210인데 이게 210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문을 닫고 달리니까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괜찮네? 풍조음도 전혀 풍조음도 없었는데 200 가까이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도 뭐 상당히 좋죠. 뭐 급제동을 한 일은 없으니까 저도 이게 ABS 걸려본 적도 아직 없어가지고 좀 제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다니면서 쭉 미끄러진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코너링. 코너링 좋죠. 코너링은 뭐 이렇게 저 운전자보다는 약간 옆에 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잖아요.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되는데 옆에 타는 그 성인들이 이제 제 친구나 뭐 와이프도 그렇지만 되게 좀 이렇게 쏠리지도 않고 괜찮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쏠리다 보니까.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변속 충격이라든지 저도 그거 걱정했었어요. 근데 없어요. 저는 전혀 없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워낙 오래된 차를 옛날 차를 타다 보니까 좀 퉁퉁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뭔지 나는데 이거는 요즘 차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 뭐 이 차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기어 변속 관련된 특이사항도 전혀 없네. 왜 이게 변속이 안 돼? 왜 이렇게 빨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전혀 없다. 다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서 RPM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고 저는 매뉴얼을 못 쓰니까 그냥 보면서 가는데 RPM이 최대한 자꾸 RPM 안 높이려고 변속을 계속 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더라고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행 모드가 딱 저렇게만 있는 거죠. 네, 이 파워 예. 모드와 예. 하이브리드, 예. 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 인디비주얼은 뭔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아. 이건 뭐 개인적으로 뭐 세팅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예. 그냥 요 정도가 있다라 보면 되겠고, 예. 뭐 하이브리드가 그냥 뭐 일반적인 차 기준에서 봤을 때 컴포트겠죠. 그쵸. 컴포트. 그쵸. 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에 있어서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렇죠. 자, 스피커인데 음악 들어서 스피커 보니까 스피커는 옵션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보스 같은데. 네. 아, 보스인가요? 보스라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 보스 네. 어디가 있지? 조정인가? 여기 제가 네. 보스라고 봤는데.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아, 여기구나. 예. 사운드. 예, 보스 시스템. 아,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일단은 제가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스피커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음악 좋아요. 예. 어. 일단 기본적으로 풍절음이나 저기 외부 소음이 차단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이스나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여러 개 풍부한 어떻게 보면은 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소리를 많이 높이면은 예,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 타시면서 음악 감상하는 것도, 왜냐면 이거는 전기만 있어도 되니까 그쵸, 예, 와가지고 맞아.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 시간도 충분히 음악 감상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근데 원래 보스라고 하면 사실 스피커에 왜 보통 붙여져 있잖아, 보스라고. 그러게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있나? 그래서 여기 뭐 있긴 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무튼 어쨌거나 이 차는 일단 모니터에 보니까 보스라고 나오긴 나옵니다. 예. 옵션표도 자세히 안 보셨죠? 이게 예, 잘 네, 그냥 휠 인처만 돼 있으면 예, 됐다. 인치형 이 정도면은 됐다. 예, 색깔 맞고. 예.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2열. 평가 좀 해주시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뭐 성인들도 탔을 때는 뭐 넓다 이건 아니지만 좁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뒤를 별로 생각 안 했던 게 아직 애들이 7살 9살 정도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너무 좋죠 뭐. 예. 자, 그리고 2열 폴딩도 되죠. 예, 됩니다. 폴딩도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차박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2열 폴딩이 됐을 때 누워본 적은 없어요. 예. 이게 평탄은 딱 되나요? 딱 안 되죠?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올라가 뒤쪽이 있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가을에 한번 차박 한번 하고 좀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이게 괜찮다. 장점 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락 드릴게요. 네. 자, 트렁크 사이즈는 아까 좀 아쉽죠. 좀 위에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딱 걸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선형이니까 안쪽은 높은데 거의 끝에 이제 닫히는 쪽은 낮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이제 좀 잘 적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차들은 그냥 대충 때려 넣어서 닫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예.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이죠? 예.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가장 큰 장점은 운전할 맛이 난다? 예. 좀 마음대로 확 가고 뭐 고속도로를 타거나 어딜 가도 이제 내가 원하는 루트로 막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출력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들고 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 보니까 기름도 안 넣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좀 정말 생소하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얼마 되진 않지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 크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작지만 그게 매일매일 충전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냥 기분이 아직까지는 좀 좋더라고요. 좀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있는 건 모르겠지만. 네. 또 있나요, 장점이? 장점이 뭐 예쁘고. 예쁘고. 일단 예쁘니까 뭐 그냥 모든 게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끝인가요, 장점? 또 갑자기 또 장점 다 되려고 하니까 생각이 네. 그리고 좋아요.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기억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럼 반대로 단점. 이건 단점인 것 같아. 타보니까. 일단 트렁크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통풍 시트 그 소리. 통풍 소리, 여기 컵홀더 쪽에 있는 적재 여기 공간. 그리고 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죠. 아, 그렇죠. 포르쉐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 서비스 센터라든지 예,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어,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예. 신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예, 이게 1년 반에서 지금 2년 가까이 더 걸릴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유, 텄다 그래가지고 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이게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포르쉐에 좀 아쉬운 점. 아, 이거 좀 신경 좀 더 써주지 같은 거. 아, 그런 게 에어포트 서비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BMW는 제가 탈 때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 BMW 드라이빙 센터가 네. 인천공항 근처에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정비도 맡기고 한 얼마 뭐 내 돈을 내긴 하지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태워서 저기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도착하면은 그 차가 다시 와서 우리 차까지 데려다 줘서 딱 이제 세차도 해주고 세팅이 되던 상태에서 우리 차를 타고 다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인데 예, 뭐 이거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예, 그게 저는 꽤 괜찮았어요, 되게. 예, 예. 자,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예, 예.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가격. 예, 뭐 동급 트림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X6나 뭐 3502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걔네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비슷한 네, 애들인데 그렇죠. 걔네들 비해서 좀 가격이 비싸니까 얘는 왜 비싸지? 예, 그런 생각? 예,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아쉽다. 근데 또 그 가격이 내려가면은 또 그 포르쉐가 또 아니게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후회되는 건 없지만 가격에 예. 대한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당연히 없을 거고 예.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아직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 예,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예, 없다 보니 예. 하지만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길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있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예. 이 차까지는 그래도 쿠폰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쿠폰이 다 예, 들어가 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딱히는 아직 뭐 교체를 예, 하신 게 딱히 없으니까. 예. 자, 이 차를 타려면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뭐 리스나 뭐 할부나 뭐 그렇죠. 이다 보니까 네. 그게 그랬을 때는 이제 월 얼마씩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네. 뭐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차를 현금으로 안 사고 네. 이제 총 뭐 할부를 뭐 반을 한다거나 네. 하면은 한 보통 월에 한 200 정도? 200에서 250 정도로 보통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나가면서 기름값, 보험료, 그다음에 뭐 소모품도 있으면 소모품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갈 것이고. 예. 그 정도. 예,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250에서 300은 차에 나가도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예,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 잡소리나 풍절음도 없어요. 예, 전혀 없다. 풍절음도 전혀 없죠? 예, 없더라고요. 이야. 이 차가 뭐 카페라든지 뭐 네. 톡방이라든지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이 차의 문제보다는 포르쉐에 이제 좀 그런 차주들이 이제 좀, 네.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해서 뭐 요즘에 좀 언론에서 좀 네. 나오긴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게 뭐가 났었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그 포르쉐 뭐 대표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네. 예, 거기서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걸 내서 이제 뭐 거기 서비스나 서비스 센터 그 지연 시간이라든지 뭐 입고 시간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렸는데 제대로 서비스도 못 받았다 막 이런 얘기에 그런 것.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게 서비스 받을 만한 요소인데 기능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해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브레이크 예. 소음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좀 뭐 이거 말고 좀 가성비 좋은 거 사지. 너무 가성비는 솔직히 따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차라리 그냥 뭐 GL이나 뭐 X6나 이 정도 하는 게 가성비가 좋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 포르쉐 한번 타봐야지라는 그런 생각. 처음에는 또,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 타보고 아니면 뭐 말고. 그쵸.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뭐 나중에 바꾸면 되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잘 샀다라기보다는, 이게 또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이런 시선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예, 이게 S6하고 비교가 되네. X7이. X7인가요? 저는 이제 BMW는 진짜 안 포토라인이군요. 둬가지고, 350e, 그러니까 GLE 라인에 음. 하이브리드가 350e인데, 저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이게 비교를 했었어요. 예. 자, 하차감인데요. 아, 하차가 하차감? 있나요? 그렇게, 저는 하차감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나요? 조카이다. 조카이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예, 이 차를 타시는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주유구가, 주유를 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안할 수 오른쪽에 있고, 네. 왼쪽은 전기차 주유구라고 해야 되나? 전기차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주유구 모양이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이쪽으로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주유기 있는 쪽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제가 내려서, 이건 전기구요, 이쪽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네. 밖에서 봤을 때는 전기 충전하는 구멍이 여긴지 잘 몰라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네. 모든 차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랑 가족에 적합한 차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가 이제 충전을 매일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가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용 나들이용 플러스 그 다음에 근거리 출퇴근용이면은 괜찮다. 이게 좀 뭐 고속도로를 하루에 뭐 몇십 킬로씩 타는 그런 분들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뭐 자기 환경과 가족 환경에 맞춰서 그거를 좀 염두에 뒀을 땐 저는 그거가 가장 좀 이 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나.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차주님께서 이 차를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옵션이라든지 이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충전 빨리 되는 거, 2시간 반 만에 되는 게. 그게 무조건. 나름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나도 카이엔 사고 싶다 친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꼭 넣었으면 이 좋겠어요. 옵션 있는 거를 꼭 봐라. 그쵸? 그리고 이 차는 20년식인데 21년식 배터리는 좀 더 조금 더 커졌어요. 좀 더 커졌었다가 좀 또 특이점이 21년 몇 월식부터 커졌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뭐 경쟁 차종일라나요? 아니면 이 차를 살려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저는 차주님은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차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중에 SUV이면서 외제차 중에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GLE 350이랑 요거를 좀 비교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뭐 선호하는 브랜드나 선호하는 스타일,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뭐가 더 맞냐, 뭐 가격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면은 좀 이런 차를 좀 살려고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요. 패밀리 가족용 나들이용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차주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GLE 대신에 이 차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GLE 살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맨 처음에는 GLE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 차 사고 나서? 아니. 사고 나서? 사고 나서요? 사고 나서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 정도 만족도가 높다는 거네요.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는 주행을 매일 몇십 킬로씩 하시는 분들은 굳이 40km 넘어가는 분들 말씀하신 거죠?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그냥 뭐 가솔린도 괜찮다. 가솔린 괜찮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쁘고 깔끔하다. 깔끔하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차를 경험해 본 게 이제 세단이고 SUV는 또 처음인데 이게 참 괜찮아요. 모르겠네요. 어차피 주관적인 거라. 주관적인 거면 한 5점 만점에 한
4.8? 4.8. 네, 와우. 네, 마이너스 0.2점 어떤 거죠? 네, 이게 트렁크. 트렁크. 그리고 소리, 트렁크. 트렁크하고 네, 소리. 여기 이거 통풍 소리. 아.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네, 예. 과연 이 차 다시 사실 것 같으세요? 네, 다시 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는- 만족감이 네. 뛰어나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음.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좀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저도 네네네네. 정신없이 막 다 쏟아낸 것 같아서 저도 뭘 말하고 말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예. 자, 카이엔 저기 하이브리드 3.0 쿠페 순정 배기음 될까? 된다. 삼천에서 안 넘어가다. 네. 알겠습니다.